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의 류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오금 모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인데요. 동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여기선 동사 존재의 짜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짜이의 공식은요, 앞에 사람이나 사물이 오고, 뒤에 방이나 장소가 와줘야지 돼요. 짜이를 쓸 경우에는 앞이 사람이나 사물, 뒤가 장소나 방위가 와야 한다. 가운데가 짜이죠. 이러면 존재해요. 今天下午我不在家. 자, 자, 장소가 와줬죠. 도서관 不在这儿. 도서관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在这座楼后边 방위가 와줬죠. 이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이의 목적어는 동사 짜이의 목적어는 장소나 방위가 와줘야 한다. 방위도 그냥 장소로 보면은 장소가 와줘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명사를 처소사, 장소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일반 명사 뒤에 단순 방위사, 쌍시아 리와이를 붙여주면 된다. 그렇다면은 다른 말 뒤에 붙어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된다는 거예요. 일반 명사가. 이때는 더가 사용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주어, 탁자 위, 땅 아래, 지하죠. 집 안, 집 밖, 우와 이런 식으로 장소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단순 방위사는 어떤 게 있냐? 16개 있죠. 동시남北, 상하, 前后, 左右, 里外, 内, 중, 间, 방 16개가 있는데 이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쌍시아 리와예요. 단순 일반 명사를 장소사, 처소사로 바꿔주는 거는 쌍시아 리와이가 많이 쓰인다. 그럼 부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뿌를 사용하는데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메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회화책을 보면 메이자이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타 메이자이절可能去了 办公室 그는 여기 없습니다. 아마 사무실에 갔습니다.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메이자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 그럼 이번 기출문제의 세 단어 보시죠. 초티 서랍이죠.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초티 서랍. 그다음에 충전치 충전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출문제 봅시다. 초티 충전치 부자리.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보죠. 초티, 서랍, 충전치, 충전기, 부자에 어디에 없다. 리. 자, 부자이가 왔으니까 뒤에 장소가 와줘야죠. 서랍은 장소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초티는. 그러니까 단순 방위사를 넣어줘서 초티리. 그러면은 서랍 속. 뭐가? 충전기는 서랍 속에 없습니다. 충전치, 부자의 초티리.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문제의 포인트, 존재의 짤,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못 갖는다. 그럼 목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처소사로 만들어야 된다. 처소사라는 건 장소를 나타낸다. 명사예요. 장소사로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확인해 두셔야 돼요. 중국어의 폼사 중에 수를 나타내는 수사라는 게 있는데요. 수사 중에는 어림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림수 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림수라는 거는요. 중국어로 까일수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숫자를 우리말로 어림수라고 그래요. 우리말에도 당연히 있죠. 어림수를 나타내면 우리말에 서너 개, 이게 어림수잖아요. 숫자를 연달아 쓰거나 숫자 뒤에 뭐 50개 좌우, 50명 좌우 혹은 라이또조요를 붙이거나 혹은 지나 량 등을 사용해요. 다른 방법들도 많아요. 쌍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찐이에요. 수량사조 앞에 놓여가지고, 그렇죠? 수량사조 앞에 놓여가지고 그 수치보다 적으면서 가까움을 나타내요. 원래 찐은 형용사로 가깝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림수에서는 거의 뭐뭐에 도달한다라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거의.
그래서 베이징大学有진 30个系, 근 30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이라는 거는 30개보다는 조금 모자라는데 그 수에 다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출문제 세 단어 한번 보시죠. 부장, 복장이에요. 출口, 수출하다. 번스, 번은 우리, 이라는 뜻이죠. 번스, 이 도시.增장, 장으로 읽어요. 늘어나다, 증가하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장 출口 今年本市增长近 6%.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부장 출口, 출口라는 건 수출이죠. 복장 수출, 그러니까 의류 수출이 今年本市 올해 이 도시에增장, 증가했습니다. 진, 거의 6%, 6%는 백분지라고 있죠. 프로는, 그래서 6%는 6% 이렇게 읽어요. 6% 거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쉽잖아요. 그렇죠? 올 이 도시의 의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뭐가? 6%, 거의 6%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가 정답이죠. 今年本市服装出口增长近 6%.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네, 이번 시간의 포인트 어림수 진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 함께 챙겨두세요. 간혹 출제되는 문제예요. 오늘은 보어 더 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수량보어로, 비교문에서 수량보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도보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도보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비교를 할 경우만 쓰여서 차이가 큼을 나타냅니다. 그 차이가 크면 형용사 수로 뒤에 더 뚜어를 붙이고 까우더 뚜어 이런 식으로요. 훨씬 높습니다. 뭐 훨씬 큽니다. 이런 뜻으로요. 키가 큽니다 할 때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형용사 수로 뒤에 더 붙어 까우더 붙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라고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这间屋子小, 이 방은 작고 那间屋子大得多, 저 방은 큽니다. 우주를 남쪽 지역에서는 집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명사는 방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더두와 러를 동시에 사용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과장의 어투가 있다고 봐요. 더두어러 이렇게 되면 과장의 어투가 있다.南方比北方热得多了. 이러면 과장의 어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뚜얼러는 동일 또는 다른 사물의 비교에다가 쓰이지만은 더 뚜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물의 비교만 쓰여요. 자, 보세요. 他的身体比我好多了. 이건 다른 성질을 비교했죠. 뚜얼러는요. 好多了.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더 뚜어는 다른 사물에 비교했으니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장일 경우 他的病好多了. 이거는 동일의 비교예요. 옛날보다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他的病好得多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근데 더 또는 비교문에서 사용되면서 많음을 나타내준다. 수량 모을 수도 있고 정도 모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러가 붙으면 더 또어러 과정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또어는 동일 사물에 대해서는 비교로 쓸 수 없다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루디, 육지죠. 면지, 면적이죠. 하양, 해양, 더더 훨씬 많다죠. 자, 기출문제 보죠. 比陆地面积海洋的大得多.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빌루디, 육지보다, 미인지, 면적, 하양다, 바다의. 자, 있으니까 명사어가 어울려야 했는데 명사어 올릴 거 이거밖에 없죠. 따뜻도 훨씬 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빗자문이죠. 빗자문 뒤에 수로 와야죠. A, B, C, D니까요. 하양다, 미인지, 바다의 면적이, 해양의 면적이 육지보다 훨씬 큽니다. 자, 동일 물건 비교 안 했죠? 다른 물건이죠. 해양과 육지의 면적을 비교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도를 쓰는 조건에는 부합되는 거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네, 이번에 보어 더도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더도어의 활용, 예문, 어떨 때는 쓰면 안 된다는 6급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챙겨둬야 돼요. 이번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동사 빵이에요. 생각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 빵주도 있고 빵망도 있죠. 이번에는 빵과 빵주의 구별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자, 빵은 동사로 인말, 회화에서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며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니 빵빵 먹어봐. 도와주세요. 我实在没办法了. 방법이 없어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빵주는 동사일 경우에 글말, 문헌체에 많이 쓰면 명사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문장 중에 후시향이 오면 빵주만을 쓸 수 있어요. 빵주别人是一件快乐的事情. 동사로 쓰였죠. 남을 돕는 것은 물론 이게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인 거지만 일종의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의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这本书对他没有太大的帮助. 자, 명사로도 쓰였죠. 빵은 명사로 쓰이는 방법이 없어요. 이 책은 그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명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후시향이 쓰이면 빵주만 쓰일 수 있다고 했죠. 我们是朋友. 우리는 친구예요. 요困难,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인가의 후시향 빵주. 이렇게 후시향이 쓰였을 때는 빵주만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빵은 연동문의 성격을 갖고 있고 빵주는 경어문의 성격을 띄어요. 자, 징빵원나 연동문 V1, V2로 본다는 거죠. 나를 도와 택배 좀 들어주세요. 나이샤 들어주세요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빵주는 겸어문의 형식으로 쓰인다. 저종 완창의 시인 거 빵주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度过了一道道难关. 그런 억센 성격이 그가 모든 난관을 헤쳐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겸어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빵은 연동문의 성격이고 빵주는 겸어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따팅, 물어보다, 알아보다죠. 그 다음에 빵, 돕다, 다잉, 대답하다, 수락하다 의 뜻을 갖고 있죠. 문제 봅시다. 타, 따팅 이샤, 빵워, 따잉.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타, 그죠? 따팅 이샤, 알아봐주다, 빵워, 나를 도와, 따잉, 수락하다, 응락하다. 그는 수락했습니다. 뭘요? 연동문의 형식 봅시다. 빵워 다팅이샤 나를 도와서 알아봐주기로 응락했습니다. 뭐 수락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다잉 빵워 다팅이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포인트는 동사 빵, 빵주와 비교도 체크해 주세요. 빵은 무슨 문? 연동문의 성격을 갖고 빵주는 무슨 문? 경어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중국어에는 네 종류의 수로문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 수로문,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거론할 형용사 수로문, 세 번째가 명사가 수로로 쓰인 명사 수로문, 네 번째는 주술 수로문, 주어와 수어가 수로로 쓰인 나는 머리가 아파요 같은 주술 수로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배울 우리 형용사 수로문, 형용사 수로문은 총 네 종류로 보면 돼요. 하나는 한낱말로 된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편정식, 很好처럼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주가 되는 앞에 게 뒤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요. 형보식, 많이 질러, 형용사 보어로 된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요. 연합식, 충밍메일이 두 개의 형용사가 병렬된 이런 네 종류의 형용사 수로문이 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한낱말로 된 형용사 수로문은요. TNC 칭랑, 날씨가 청량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편정식, 펑헌따, 헌이따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형용사 수로문인데 두 글자, 그냥 부사어가 있는 거를 편정식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형보식, 따가 형용사고 산수이가 시죠. 보죠. 워빈 있다, 산수이, 이게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연합식, 这个女孩 총명매일이 총명하고 예쁘다. 이게 연합식 수로문이에요. 병렬되는 거죠. 두 종류의 형용사가요. 그러면 이번 기출문제 단어 봅시다. 주즈, 대나무죠. 대, 용투, 용도, 광泛, 광범위하다, 폭넓다예요. 자, 문제 보시죠. 주즈더, 很, 용투, 광泛.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주즈더, 대나무의, 자, 뒤에 명사와이죠. 헌, 매우, 형용사 수로문에서 앞에 오는 부사가 되겠죠. 용투, 용도, 여고 묻겠죠. 광泛, 형용사죠. 넓다, 광범위하다. 그래서 여고 묶이는 거예요. 그럼 답 쉽게 나오죠. 주즈더 용투, 헌 광泛. 대나무의 용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라는 거죠. 형용사 수로문, 편정식 형용사 수로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이번 문제 형용사 수로문의 종류 4가지 예문도 한 번 더 체크해서 형용사 수로 이거 형용사 수로문이다 딱 봐서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법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발자국, 또 하나는 바로 이 완성태와 러,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오따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문할 때 틀리지를 않아요. 완성태의 정의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낸다. 자, 기본 형태 조심하셔야 돼요. 뭐 동사 뒤에 바로 쓰이죠. 그래서 이걸 무슨 조사라고 그래요? 동태 조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기타 성분이 필요하다. 자, 일반 목적어만 오면 안 된다.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와줘준다. 我给朋友写了一封长信. 이런 식으로 관형어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와줘야 한다. 중요하죠. 단순한 형태의 목적어는 절대 못 갖는다. 我吃了饭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목적 앞에 통상 수량사조나 관형어가 와줘야 한다. 이 관형어는 통상 완성된 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他拿了3支粉笔. 그는 분필 3자루를 들었습니다. 자, 완성된 양을 나타내 주는 거죠. 早上他喝了不少牛奶. 완성된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자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해서 완성된 양을 나타내 준다. 그럼 반드시 완성대를 써야 하는 경우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첫째, 구체적 시간에 발생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경우예요. 늘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요. 那天我们去参观了工厂. 자,
동태조사 러 붙었죠. 완성태죠. 学校又参观了幼儿园. 그날 우리는 공장과 학교를 참관하였고 또 유치원도 참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시간에 발생한 상황이거나 혹은 한 동작이 완성된 후에 새로운 동작이 나타나야지 돼요. 칼라 한 동작이 완성됐죠. 그녀의 편지를 읽고 타더신 我伤心的流下泪来. 나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동작이 완성되고 그 다음 동작이 나타났을 때 완성태를 써줘야 한다. 세 번째는 조건이나 방식, 원인 아래서 모종의 결과를 얻는 경우예요.经过研究, 연구를 거쳐서 조건이나 방식이죠. 我们同意了, 동의했습니다. 你的方案, 당신의 방안에 당신의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이번 문제에 나온 세 단어 봅시다. 허주, 공동으로 임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위, 아파트죠. 年轻人, 젊은이고요. 一套, 한 세트.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보죠. 合租了, 공위, 那几个年轻人, 一套.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合租了, 함께 빌렸다죠. 공위, 아파트. 那几个年轻人, 그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은 一套, 아파트 한 채요. 자, 보면 合租了, 완성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관형어,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어가 많이 쓰인다고 그랬고 목적어 와줘야죠. 쉬워요. 이렇게 공식으로 본다면. 그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那几个年轻人. 자, 수량사가 중심어를 수식해 줄 때는 대부분 주어 아니면 목적어인데 주어일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그 몇 사람의 젊은이들은 아파트 한 채를 함께 빌렸습니다. 合租了一套公寓.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완성때 형식과 함께 꼭 써야 하는 경우 알아봤어요. 중요한 문법 사항이에요. 전에 HSK, 구의 HSK요. 신 HSK 말고 에서는 전치사 요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신 HSK는 요가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전치사예요. 자,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죠. 운동의 준비 공조, 由谁负责? 누가 책임집니까?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준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자, 9HSK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 주청이에요. 构成, 주청, 요 뭐뭐 주청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식, 구성, 성분 등을 나타낸다. 我们班是由8个国家的同学组成的. 우리 반은 8개 나라에서 온 학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청이 왔을 때 여기에 가로를 치고 9HSK에서는 시험에 많이 냈었죠. 세 번째는 충어고 같은 뜻으로 많이 쓰여요. 장소, 동작, 상태의 기점을 나타내죠. 由北京开往广州的十五次特快就要发车了. 북경발 광주행 15호 특급 열차는 곧 출발합니다. 여기서 쯔야올러 썼죠. 여기는 충어고 똑같아요. 그래서 쯔야올러 동작에 발생태를 썼다는 거 한번 슬쩍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주츠, 주재하다, 주관하다, 주장하다, 옹호하다는 거요. 下礼拜, 다음 주죠. 그다음에 决定, 결정하다, 开幕式, 개막식이에요. 자, 봅시다. 主持下礼拜的公司决定由你开幕式.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主持下礼拜的 다음 주에 무엇을 주관이 되어서 지난 것은. 더 있으니까 뒤에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公司决定,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요원이 당신이 开幕式, 개막식. 자, 와버렸죠. 더가 있으니까 같이 묶어버려야죠. 그러면은 이리로 가면 돼요.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나머지가 목적어죠. 뭐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리고 뒤에 수로 왔어요. 쓰임새 맞죠? 公司决定由你主持下礼拜的开幕式.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뭐를요? 다음 주에 있는 개막식은 당신이 주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중요해요. 기출문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전치사 요,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뜻으로 많이 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시험에 구 HSK에서는 자주 나왔으니까 꼭 챙겨주세요. 전치사 왜, HSK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 중에 하나죠. 살펴봅시다. 위하여의 뜻을 가졌어요.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죠. 那天他为大家准备了很多酒. 모두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죠. 为买到这本新书, 즉 어떻게 하느냐, 뒤에 동사사주 같은 것들이 오죠. 앞에 위하여는 뒤에 사람이 오는데 他跑遍了各大书店. 그는 모든 각종 서점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뒤에 심리동사가 오죠. 뭐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혹은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别为我们担心,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我们会自己照顾好自己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단어 살펴봅시다. 女性, 여성이죠. 产品, 제품이에요. 专门, 전문적으로. 设计, 설계되다, 디자인되다예요. 문제 봅시다. 女性这种产品是专门为设计的.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답 맞춰보죠. 女性, 여성, 这种产品, 이런 제품은 是专门, 전문적으로, 为, 위하여, 设计的, 디자인된 것입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죠.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플러스 중심어는 주어로 쓰일 경우가 많다. 为 뒤에 목적어가 있죠. 为 여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是 자문이죠. 专门为女性设计的. 이 제품은 전문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这种产品是专门为女性设计的.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중국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공부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듣고만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듣는 것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백견이 불여일습이라고 그랬죠.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전치사 왜 뒤에 대명사가 오면은 위하여, 뒤에 동사사조가 와도 뭐뭐 위하여인데 서비스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뒤에 대명사가 오면 서비스의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심리동사가 오면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세 가지 활용 읊어드렸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살펴보셔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 만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쉽게 안 틀리고 HSK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네,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